당연히 처음에는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늘어나잖아요. 3,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은 차익이 더 커지거든요. 남들은 2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때 우리는 1억 8천, 뭐 1억 7천,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서 바로 파는 거죠. 전국이 다 검색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가겠다, 아파트 보겠다, 검색 누르면요, 그냥 보면 돼요. 이런 1억 5천이잖아요. 9,70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 3천만 원만 싸게 사도 2천만 원 가까이 넘게 벌어가는 거죠. 실제 자산이 어느 정도예요? 법인 자산을 포함하면 한 60억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60억이요? 이게 6억 300에 매도가 됐습니다. 5억 4,800에 사서요. 심각하네요. 와. 얼마나 이분이 오래 사셨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돈가스가 4,000원이에요. 치킨이 9,000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근데 가격만 맞으면 다 팔리고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거 아침부터 이거. 지금 일어나신 건가요?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가나요, 진짜 리얼로. 저는 이제 부비게이터라고 하고요.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한 9년 정도 됐고요.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물 투자까지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몇 네. 살이세요? 저 93년생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일단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 바로 해야죠, 지금. 씻으면 되나요? 여기 바로 그냥 시그니엘 옆이던데. 예, 시그니엘. 이 보이는 곳이죠, 그냥. 거리가 좀 있고, 시그니엘이 그냥 저기서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 집은 자가인가요? 예? 아닙니다. 월세입니다. 예. 월세 얼마예요? 월세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집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소개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분재, 남자 집 치고는 네. 꽤나 깔끔하게 잘 그렇죠. 꾸며놨잖아요. 예, 분재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주죠 이렇게. 이거 프로그램이 바뀐 거, 나 혼자 산다로 바뀐 게 아니죠? 지금 씻고 되나요? 다시 씻고 오시죠. 네네네. 피디님, 반갑습니다. 모습이 달라지셨네요. 준비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실제 자산이 어느 정도예요? 법인 자산을 포함하면 한 60억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60억이요? 네. 어떻게 60억이다?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이제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아파트도 이제 단기로 사고 팔고 수익을 빠르게 내고 공장이나 이런 투자들 싸게 사서 팔고 차익을 남기기도 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많이 따랐고요. 단기로 사고 팔고 했다는 게 주로 어떤 투자 방식을 좀 선택하신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경매라고 하는 것인데 남들은 2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때 우리는 1억 8천, 뭐 1억 7천,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서 바로 파는 거죠. 바로 팔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가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경매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경매를 몰랐어요. 한 2년 동안. 투자하고 난 2년 뒤에 알았어요. 부동산 카페를 보다가 경매로 대기업 부장님 연봉을 1년 만에 벌었다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싹 다 봤거든요. 후기를. 근데 이거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연락을 드려서 정중하게 그분한테 어떻게 돈 벌었냐 해가지고 경매를 한 걸 했더니 진짜 매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였죠. 말 그대로 도매상처럼 사고 팔고만 해도 내 자산이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경매 입찰하고 많이 받을 때는 한 달에 뭐 진짜 5건씩 낙찰 받았었거든요. 하루에 2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건에 보통 남는 게 수익이 최소 1,500에서 많게는 3천만 원 넘게 남았었거든요. 다 팔고 세금 다 떼고.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늘어나잖아요. 3천만 원짜리 하게 되면은 차익이 더 커지거든요. 수익 내는 게. 그 3천만 원에서 한 번 돼서 또 2, 3천만 원 벌어지고 5천, 6천 되잖아요. 6천이면 한 번 진짜 시세도 5, 6천 이상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불려 나가다 보니까 자산이 이제 급하게 조금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들어간 돈 1,000만 원 넣으면 요즘엔 1,0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대출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90%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 일반 매매는 지금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억짜리 산다고 쳤을 때 일반 매매는 2억 1천 대출 나오니까 9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경매로 사면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까지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진 것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경매로 더 싸게 사버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경매 물건을 볼 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초보자분들이요. 일단은 쉬운 거 아파트 먼저 보세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100%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아파트가 최고거든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아파트가 황금성이 제일 좋아. 황금성이란 거는 사고 팔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린다라는 거.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먼저 보시고, 그리고 조금 거래량 많은 거 있죠. 지방이더라도 한 달에 한 개, 두 개씩 거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 줄어들고 수익 날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샀을 땐 그런 규제의 영향이 좀 덜한가요? 피디님 질문 잘 주신 게, 경매론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데서 뭐 실거주해야 되는 요건들 이런 것들도 다 안 채워도 돼요. 그리고 자금 출처나 이런 것도 따로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매매로 나와 있지만 경매로 사는 이유가, 단기로 사고 판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억 이라면 1억 대출 한도 정해져 있는데, 이 경매로 단기로 사고 팔 때는 그냥 무제한 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매는 임장도 다녀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많지 않아요? 아니요, 요즘에는 노트북 한 대나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다 검색 가능하고 바로 하기 쉬워요. 저는 물건 찾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정보가 다 나오고 전화로 임장하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정보 다 얻어내는 거죠. 제가 경매를 한 40건 가까이 받았는데 첫 번째 물건 빼고는 임장 한 번도 안 가고 집 안 보고 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가격보다 싸게 사고 그 가격대로 그냥 팔면 끝이거든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 경매 사이트 보시면은 제가 쓰는 거는 뭐 광고 PPL 아닙니다.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냥 이걸 쓰는 거는 제가 완전 초보 때부터 여기가 편해서 쓰는 거고, 가성비가 좀 괜찮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뭐 1년에 1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40몇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검색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가겠다, 아파트 보겠다, 검색 누르면요, 그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되는 게 쫙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 찝어가지고 그냥 보면 돼요. 바로 그냥 조사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 찝어요. 자, 1억 5천에서 9,7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실제 시세 조사하는 거 한 번 더 확인만 해서 얼마 정도 대략적인 시세가 되는지 실거래가 한번 보는 거죠. 보시면은 실거래 이렇게 뜨죠. 두 달에 한 개, 뭐 작년에 뭐 몇 개씩 거래됐죠.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지금 얼마죠? 이게 한 9,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한 2, 3천만 원만 싸게 사도 바로 수익입니다. 이거 90% 대출 나오면은 한 1,500, 1,800 넣고 2천만 원 가까이 넘게 벌어가는 거죠. 바로 이거 조사해서 부동산 전환만 몇 통 돌리면 끝이거든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억 800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피디님? 한 1억 2천? 1억 1천? 모자이크 해주시겠지만 보시면은 얼마에 팔렸죠? 1억 3,500만 원이요? 네. 또 1억 800에서 1억 3,500 대출 90% 받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초중반으로 투자해서 2,700만 원을 차익을 낸 거거든요. 세금 다 떼도 1,000만 원 후반 정도 남을 거예요. 거의 뭐 100% 넘는 수익 가능한 거죠. 그럼 대표님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수강생 중에 서울 아파트 낙찰을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세전으로만 한 6천만 원 정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혹시나 이제 하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수강생분도 뭐 만나 뵈서 얘기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사전에 계약서 보내기 전에 특약사항이나 이런 거 같이 검토를 해주긴 하는데, 현장 한번 또 가서 또 너무 좋은 사례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또 이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팔려? 하실 거거든요.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는 임장 가서도 다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내부를 안 보고도 다 진행하거든요. 기본으로 잘 팔리는 곳이 있고 수리를 해야 팔리는 곳이 있어요. 기본으로 잘 팔리는 곳이라 하면은 사실 상관없는 거죠. 여기도 사실 기본으로 팔리는 곳인 걸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을 누가 사? 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 집이 바뀌고 날 모습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오히려 안 된 걸 선호하는 데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어설프게 인테리어를 해놨다가 그 사람 취향에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괜히 돈을 더 들여서 공사를 해서 떼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리비용에서 약간 깎아주면 그게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겠지만 매각할 때 양도세가 있잖아요. 여러 개 낙찰받아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좀 세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매매사업자라는 걸 내면 돼요. 지금 뭐 양도세를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원래는 77%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000만 원 벌면 77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그럼 200만 원 남아요. 1,000만 원 벌었는데.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까 매매사업자라는 걸 내게 되면 이 77% 내야 될 세금이 15%, 24%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줄어요? 네, 거의 뭐 1,000만 원 수익 남긴다 했을 때는 5, 600만 원 이상 수익이 다시 생기는 거죠. 단기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도 세금이 10%, 20%밖에 안 내니까 이게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건 사고 팔고 하면 1,000만 원은 최소 나와요.
저희 뭐 많이 남긴 분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도 남긴 사람이 있고 세금 다 떼고. 그러면 한 건이면은 직장의 연봉 넘게 벌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직장처럼 매일 나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투자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팔릴 때까지. 직장인들도 한두 시간만 이용해서 충분히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 투자 뭐 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닙니다. 근데 일반 매매일 때 그렇고 그냥 경매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이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수강생분께서 받아서 이제 파신 거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5억 4,800에 사가지고 6억 300에 팔았습니다. 세전으로 치면은 5,500 정도 차익을 내셨고 신림역 바로 인근입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약 6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층수도 5층입니다. 그렇게 막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부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라실 텐데 이렇게 해서도 세전으로 한 5,500 이상 차익이 나더라. 그리고 지금 이거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분은 원래 소득이 거의 안 잡히는 프리랜서예요. 근데도 대출이 이런 거는 이제 받을 때 4억 5억씩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 됐다 보니까 내부 한번 점검하고 누수나 이런 거 마지막으로 없는지 한번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 같이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팔린다고. 우리 선생님 오셨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표정이. 실제 수강생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약금이 받은 상태시고. 잠깐만요. 네, 집을 많이 안 오셔가지고. 원래 낙찰 받으면 궁금해서 자주 오지 않나요? 뭐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저 한 지난달에 관리비 내려. 네, 건립이 내려. 어우, 근데 여기 뷰가 좋은데요? 네, 이 천도 있고 좋은데요? 역도 바로 가깝잖아요. 되게 아파요. 네, 맞는데? 맞아? 왜 이랬지? 왜 문이 열려? 자기 모르겠어요. 본인 집인데. 네, 제 집주인인데 어디 오셨어요? 동부 저 그래. 근데 네. 방금 무슨 상황? 방금도 네. 다른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팔렸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찌 됐든 간에 팔리는 곳들은 다 팔립니다. 근데 여기 거래가 원래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네,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이 평형이 이번 연도에 한 번인가 지금 4월인데 네. 한 번 거래됐고 작년에 한 3-4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이런 물건도 시간이 넉넉하게 잡고 싸게만 사면은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달에 팔릴 거 2천만 원 싸게 사는 거랑 6달 걸릴 거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차익이 오히려 6달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경매로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가시죠. 불을 켤까요? 네. 집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6억 300에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5억 4,800에 사서요. 심각한데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계약금이 들어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새로 들어올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뭐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음.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고 사실 거라고 해서 그쵸. 저도 인테리어 비용만큼 싸게 매물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쭉 사실 분들한테는 이런 집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넣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0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인테리어. 그래서 기본 집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팔린 거라 했죠? 잔금하고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집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만 맞으면 다 팔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여기 화장실 한번 보실래요? 일단 여기가 좀 세요. 와. 저거는 뜯어내면 세죠?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날 것인데 이게 그냥 뜯어내고 색칠하고 덧대면 끝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집이 얼마나 이분이 오래 사셨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돈가스가 4,000원이에요. 치킨이 9,000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잡채랑 짜장밥 2개가 10,000원. 거의 뭐 한 15년 전 가격 아니에요? 네, 거의 그 정도죠. 부비게이터님이랑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사실 처음 하면은 진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찾아볼 것도 많고 그럴 때마다 부비게이터한테 연락드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해주셔갖고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부비게이터님이 제시한 그 입찰 금액이 2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되게 배 아프지 않게 낙찰할 수 있었습니다. 차익이 혹시 1등이랑 보통 2등이랑 많이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하루에 피드백만 수십 건, 100건 가까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어디가 지금 제일 괜찮은지,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금액을 써내야 되는지를 그냥 이걸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도 있고 통계적으로도 뭐 저희가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찰가를 마지막에 아마 조정해드렸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2위하고 거의 차이 안 나게 수익 요 정도 딱 내면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약간 상태가 지금 사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옷장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자그마한 그런 것들이 놓여진 흔적들이 좀 있는 거고요. 벽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태는 다 안 좋습니다. 이것만 뭐 한 10년 전쯤에 바꾼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을 제가 보니까 딱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조명이거든요. 나머지 뭐 그냥 오래 가구나 이런 거 놓다 보니까 그을림 같은 것도 뭐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집을 수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어때요? 보통은 이제 샤시인데 사실 샤시까지 안 해도 충분히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된 게 화장실이랑 싱크대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필름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 수리업자 견적 뭐 한두 군데 받아가지고 3천만 원이요. 이런데 한 올 수리하면 3천만 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에는. 근데 아까 얘기드렸지만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1년, 2년, 3년 지나면 훨씬 지금보다 더 큰 수익과 자산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루면 또 이런 기회는 안 오거든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짜로. 부비게이터님은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한 대학원이에요. 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낙후된 도심과 주거 상권 그런 데를 좀 상권을 살려가지고 다시 그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채널에 나오는 소감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걸 보고 또 동기부여 받아서 누군가는 한 명쯤은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저도 유튜브랑 책을 보고 카페를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인생이 이 영상으로 인해 바뀐다 했을 때는 저는 그걸로 이 채널에 출연한 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경매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준비하시고 도전하셔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지금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